예, 5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장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기초를 배운 거고, 5장서부터는 GPU에 의해서 렌더링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디테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거예요. 여기 보시는 주전자와 같은 폴리곤 메쉬가 이제 드로우 콜에 의해서 GPU 안으로 입력이 되죠. 그러면 이 폴리곤 메쉬의 정점들은 버텍스 어레이에 저장이 돼 있을 건데, 그런 버텍스 어레이에 저장된 정점들을 버텍스 쉐이더가 한 번에 하나씩 불러들이면서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레스터라이저인데, 그 인덱스 어레이의 정보를 이용해서 삼각형들을 다시 일단 조립을 해요. 여기 보이는 거가 이제 하나의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은 결국은 스크린 안에서 여러 개의 픽셀들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픽셀의 정보를, 픽셀의 색상을 결정할 정보를 이 레스터라이저가 모아서 각 픽셀 위치마다 저장을 해놔요. 그걸 이른바 프래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프래그먼트를 예비 픽셀, 후보 픽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프래그먼트 쉐이더인데, 요거는 실제로 프래그먼트 컬러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머저가 그 색상이 결정이 된 거를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보여주더라도 어떤 형태로 보여줄 건지를 결정을 해서 최종 스크린에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GPU 안에서는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네 단계인데, 이 출력이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레스터라이저의 출력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물 흐르듯이 데이터가 흘러간다고 해서 이거를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GPU를 GPU 렌더링 파이프라인 정도로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GPU에서 쉐이더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하고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짜줘야지만 GPU에서 렌더링이 수행이 돼요. 그에 비해서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된 레스터라이저랑 아웃풋 머저는 하드웨어로 고정된 단계예요. 따라서 정해진 함수만, 정해진 기능만 수행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 이 두 가지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이번 장에서는 버텍스 쉐이더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럼 이 버텍스 쉐이더는 그야말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버텍스에 적용이 돼야 될 연산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그러한 정점을 최종적으로 이른바 클립 스페이스라는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거를 위해서 단번에 오브젝트 공간에서 클립 공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들을 거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오브젝트 공간에서 월드 공간으로 가는 월드 트랜스폼은 이미 4장에서 배운 바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케일링,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등을 이용해 갖고 월드 스페이스의 씬을 결정을 했었죠. 예, 이러한 월드 트랜스폼 다음에 뷰 트랜스폼, 프로젝션 트랜스폼이라는 게 이제 수행이 될 텐데, 이 월드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어요. 그거를 강의를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스케일링,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변화는 버텍스 어레이에 있는 버텍스 포지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버텍스 어레이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버텍스 노말인데, 얘네들도 그럼 그냥 포지션에, 그러니까 버텍스 위치에 적용이 된 그러한 변환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바로 이 페이지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앞 페이지에서처럼 스케일링,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다 모아져서 이른바 에핀 변환을 만들어내죠.
그러한 에핀 변환을 우리는 LT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버텍스 노멀을 N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LT는 N에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ln 플러스 t와 같은 방식으로 변환이 이루어지죠. 근데 n은 벡터예요. 벡터에 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한다? 아무런 의미 없는 연산이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우리가 무시를 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월드 변환 중에서 L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L이 non-uniform scaling, 즉 스케일링 팩터가 XY G별로 동일하지 않은 그러한 non-uniform scaling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과연 그러한 L을 서피스 노멀에, 버텍스 노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설명을 할 텐데, 그 강의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버텍스 노멀로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삼각형 노멀로 설명을 하면 편해요. 그래갖고 요 얘는 삼각형 노멀을 이용을 해서 그 어떻게 월드 변환을 적용할 건지 그걸 설명할 텐데, 이러한 3차원 공간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삼각형 하나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런 모양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단면을 여기에 그렸어요. 그러니까 G축은 안 그리고 X축하고 Y축만 해서 삼각형의 단면을 그린 건데, 이 삼각형의 노멀은 당연히 XY 평면과 나란하겠죠. 그래갖고 그거의 G 좌표를 무시하고 노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러한 삼각형과 노멀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될 월드 변환이 non-uniform scaling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특별히 그 스케일링 팩터가 여기 나와 있어요. X축으로는 반을 줄이고 Y축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요거를 삼각형 정점에, 삼각형 꼭지점에 일단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그냥 삼각형 정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은 0.5로, 4는 2로, 스케일링 팩터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Y쪽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빨간색 삼각형은 뭐 제대로 변환이 됐어요. 그럼 동일한 L을 요 노멀에다가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노멀에다 적용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의 노멀은 항상 단위 벡터여야 되니까 노멀라이즈를 수행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 분모는 같고 x가 1이고 y가 2예요. 그래서 그냥 그려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이 된 것처럼 x축, y축 해갖고 기울기가 2 정도가 되는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러한 노멀은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가 직각이 아니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월드 트랜스폼을 삼각형의 정점에도 적용하고 삼각형의 노멀에도 적용을 했는데 그 결과는 노멀이 여전히 삼각형의 수직이어야 될 걸로 우리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노멀의 정의 자체를 깨트려 버린 거가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 보인 것처럼 월드 변환이 non-uniform 스케일링일 때 이러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책에는 그 증명까지 다 나와 있지만 그냥 L을 적용하면 안 되고 그거에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적용을 해야 돼요. 즉 L이라고 하는 행렬에 역행렬을 취한 다음에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요거를 노멀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갖고 이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간단하게 LM-T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X축 방향으로 스케일링 팩터는 2분의 1이었고 Y축 방향으로 스케일링 팩터는 1이었잖아요. 요거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4장에서 한 것처럼 2, 0, 0, 1이 바로
L의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의 트랜스포즈는 요거를 첫 번째 열로, 요거를 두 번째 열로 하는 거니까 그대로 변화가 없이 요것이 바로 L의 인버스 트랜스포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01을 이제 노멀 n에다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되고 역시 노멀라이즈를 거쳐서 이러한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분모는 같고 분자를 보면은 x가 2, y가 1이에요. 따라서 이런 평면에 보이듯이 x축, y축 관계를 고려할 때 기울기가 2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러한 노멀 벡터를 얻을 거예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이랑 수직을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 정점에 L을 적용할 때 삼각형 노멀에는 L의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적용해야 된다. 즉 정점 포지션과 정점 노멀은 서로 다른 변환에 의해 갖고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포지션은 LA에서 보다 정확히는 L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멀은 L의 인버스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변환되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실은 이렇게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써야 되는 거는 여기에 L이 난 유니폼 스케일링을 갖고 있을 때만이에요. 만약 유니폼 스케일링 또는 로테이션 에 의해서만 L이 정의가 된다면은 L의 인버스 트랜스포즈 대신 그냥 L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난 유니폼 스케일링을 갖고 있을 때는 얘를, 그게 없을 때는 L을 이렇게 굳이 구분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실은 요걸로 적용하나 요걸 적용하나 변환 후에 노멀의 방향은 다 동일해요. 그러면은 귀찮게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L의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정의하자. 요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한편 여기까지는 이제 강의 편의를 위해서 삼각형 노멀을 사용했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버텍스 노멀이 버텍스 어레이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버텍스 노멀에도 실제로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적용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인버스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변환된 노멀은 반드시 노멀라이즈 과정을 거쳐야지 단위 벡터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 버텍스 쉐이더가 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환을 수행을 한다는 건데 월드 트랜스폼은 4장에서 반 배웠고 지금 반 배워서 이제 월드 스페이스에서 모든 정점 포지션하고 정점 노멀이 정의가 됐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좋아요. 이렇게 월드 스페이스에 계속 이 강의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터 메쉬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고 위치도 다 겹치지 않게 해놨고 뭐 책상 의자 다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막 웃고 떨고 노는 거를 CG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가상의 카메라를 갖고 해서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래픽스의 다음 단계에서는 월드 공간에서 가상 카메라 정보를 딱 줘야 돼요. 그러면 가상 카메라, 지만 그냥 실제 카메라로 보면 되거든요. 오케이, 예, 카메라예요. 내가 어디서 찍겠다 위치가 있어야 되죠. 예, 카메라 포지션이에요. 그게 카메라 눈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I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I라고 하는 3차원 좌표를 줘야 돼요. 그래갖고 I가 주어지면 얘는 카메라는 딱 고정이 돼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방향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이 방향으로 찍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찍고 싶은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본다, look at 에서 A자를 따서 At이라고 하는 내가 기준으로 삼는 점에 3차원 좌표를 또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I하고 At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월드 공간이 있을 때 카메라 위치는 여기다 줬고 나는 주둥이 끝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주변을 담고 싶어 이렇게 갖고 딱 했어요. 됐죠? 그럼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근데 한 가지 남은 자유도가 있거든요. 뭐냐면 조금 좀 비틀어갖고 이렇게 찍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 찍고 싶어. 그거에 따라 그 최종 영상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이러한 수직인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벡터의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카메라 위쪽을 향하는 벡터라고 해서 업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옴짝달싹 못해요. 딱 I로 위치가 정해졌고 어디를 노려볼지 정해졌고 요 롤링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이렇게 돼 방향을 정해졌으니까 딱 고정이 있다고.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그냥 우리가 사진 찍는 뭐 일반적인 거를 여기서 뭐 흉내를 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하여튼 뭔가 연산을 통해 갖고 최종 화면을 만들어내줘야 된다고. 그게 뭐 당연히 복잡한 과정이고 그걸 위해서 첫 단계로 뭘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맨 먼저 I와 S를 잇는 벡터를 만들어내요. 두 개가 다 점이잖아요. I하고 S는. 그래갖고 E에서 S를 뺀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이 방향으로 나가는 벡터로 이해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S에서부터 I로 나가는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이 벡터가 이 I 빼기 S이 될 거예요. 근데 걔를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눠요. 노멀라이즈 시키는 거거든요. 왜? 유닛 벡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이가 1인 벡터를 얻고 걔 이름을 N이라고 해요. 벡터 위치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N을 여기에 그렸어요. 그 다음 업이 아까 주어졌었잖아요. 업하고 방금 전에 구한 N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켜요. 그럼 오른손 법칙 적용하면 되죠. 4개 손가락이 업에서 N으로 갈 때 엄지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은 알겠고 이제 걔를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눠요. 역시 단위 벡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U라고 하는 벡터가 만들어진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번 더 해요. 우리가 N하고 U를 구해놨잖아요. N하고 U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다고. 그럼 N에서 U 방향으로 4개 손가락이 갈 때 엄지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방향을 따라서 V 벡터가 정의되는 거고 그림에서 V의 방향이 이해가 되는지 판단해 보세요. 딴 건 됐고 I at up 3개를 줬을 때 UVN이 저렇게 계산이 된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질문. 그럼 굉장히 재밌는 성질 하나가 N이 단위 벡터라는 건 다 알죠? 마찬가지로 UVN 다 단위 벡터예요. 근데 U를 만들 때 N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는 자기 자신을 정의한 두 벡터와 각각 다 수직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둘 관계에는 수직이 성립이 된다고요. U하고 N하고 수직인 거 알죠? 이 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 N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는 자기 자신을 정의했던 두 벡터가 모두 수직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V는 N하고 U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N하고도 수직이고 U하고도 수직일 거예요. 다 단위 벡터고 서로 수직이네? 이런 건 뭐라 그랬죠? 예, 오소 노멀하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UV에는 오소 노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오소노멀하도록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의 위치를 얘기해 준 I가 있죠. 얘를 마치 카메라 중심 좌표계 원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원점이 하나 있고 오소노멀한 벡터 3개가 있네? 그러면 그게 바로 좌표계를 구성하는 완벽한 요건 아니에요? 맞다고요. 그래서 UVNI가 완벽한 3차원 좌표계를 정의를 해요. 그 좌표계를 카메라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다시 스페이스는 좌표계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좌표계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월드 스페이스 말고도 카메라 스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한 거라고. 오케이. 두 가지의 좌표계를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아까 두리뭉실 넘어갔던 거 퀴즈. UVN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형성하는 건지 이해를 하죠. 오소노멀하대요. 서로 다 직교온 거는 이해를 했어. 그래갖고 오소는 이해를 했어요. 노멀 3개 다 단위 벡터여야 돼요. 근데 n하고 u는 그 자체를 만들 때 다 자기 자신의 길이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얘는 왜 이걸 안 썼지? 오타인가? 예, 아주 똘똘한 학생이네요. 두 벡터를 갖고 만들어진 크로스 프로덕트의 길이는 원래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하고 같다고 강의했죠. 근데 지금 두 벡터인 n과 u는 각각 1이면서 이미 수직이라고요. 정사각형을 만든다고요. 가로 세로 다 1인 그런 정사각형이니까 면적은 1이고 그것에 만들어지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길이가 1이라고요. 걔는 노멀라이즈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옛날에는 이거 막 중간고사 문제로 내고 그랬어요. 이해됐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월드 공간 말고도 카메라 공간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애를 놨던 점인데 실은 뭐 주전자 주둥이 끝이에요. 얘 좌표를 한번 월드 공간에서 추정을 해봅시다. 얘가 12형으로 주어졌는데 뭐 당연한 것 같아요. x가 10이라는 거니까 여기로 쭉 가서 요 길이가 10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y가 1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 길이가 이 정도라는 거고, g가 0이라니까 저 주전자는 요 x축을, 그러니까 xy가 이루는 평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좌표는 0이겠구나. 뭐 쉽게 추론이 가능하죠. 오케이. 이게 바로 월드 공간 좌표예요. 근데 우리는 카메라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x, y, g가 세 축이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축은 UVN이라고 하는 베이시스 벡터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12, 0은 월드 공간 좌표인데 카메라 공간에서도 UVN이라고 하는 좌표를 가질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I하고 S를 정의를 했고 그 벡터를 노멀라이즈 시켜갖고 N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 특별한 예에서 이 점은 이 카메라 좌표계의 마이너스 N축에 있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게 플러스 N축이니까 마이너스 N축이 거고 그걸로 쭉 이어나가면은 빨간 점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UVN 좌표인데 U하고 V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면 손 들어 주시고.
좋아요. 그러면 n좌표는 얼마가 될까? 그럼 바로 요 길이에다가 음수 부호 하나 붙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i하고 s의 좌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를 계산을 하고 길이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실은 i하고 s를 정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게 거리란 걸 아니까 마이너스 10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이러한 좌표를 새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됐고, 이 계산 과정은 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핵심은 정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정점은 월드 스페이스 좌표가 있을 거고, 또한 카메라 스페이스 좌표도 있을 거다. 하지만 걔네들의 좌표는 당연히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봤다고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월드 트랜스폼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다 월드 공간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즉 모든 폴리곤 메쉬의 정점은 다 월드 공간 좌표를 갖고 있다고. 근데 이런 월드 공간 좌표를 그대로 처리를 하면은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해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대신 카메라 공간 좌표로 옮기잖아요. 지금 마치 12,0이라고 하는 좌표를 가졌던 정점의 좌표를 00 마이너스 10으로 바꾼 것처럼 카메라 공간 좌표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렌더링 알고리즘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 그래갖고 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현재 목표예요. 즉 월드 공간에서 카메라 공간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그럼 개념적으로는 계속 우리는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SF 소설이 아니라 오브젝트 공간에서 월드 공간으로 갔죠. 그거를 월드 트랜스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월드 공간에서 다시 카메라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카메라 트랜스폼이라고도 하고, 근데 뭐 이상하게 보다 일반적으로는 뷰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뷰가 뭐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카메라 관점으로 트랜스폼을 한다라고 뷰 트랜스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간 이동이니까 걔를 이제 뭐 멋있게 스페이스 체인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오브젝트 공간에서 월드 공간으로 온 꼭지점들을 다시 카메라 공간으로 보낼 거예요. 그 변환을 뷰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뷰 트랜스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제가 그걸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꼭지점들을 마치 이 주전자 주둥이 끝처럼 다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실은 이거를 여러분이 배운 변환, 그 중에서도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을 쓰면 그냥 구해지거든요.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카메라 공간이 있고 월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 공간 좌표를 카메라 공간 좌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이유를 묻지 마시고 이 카메라 공간을 월드 공간에 포개지도록 하면 돼요. 좋아요. 이 카메라 공간을 이 월드 공간에 포개지도록 할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그럼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둘의 원점이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i를 여기로 끌어올 거예요. 그럼 무슨 변환이 필요할까요? 예, 트랜슬레이션이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그래갖고 특정한 좌표를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예에서는 18, 8, 0이라고 하는 좌표를 갖고 있는 i를 원점으로 끌어올라고 그래요. 그럼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이에서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i의 xy 좌표를, xy 지좌표를 네 번째 컬럼에다가 박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이제 요 트랜슬레이션의 역할은 i를 원점에다가 박아 놓는 건데, 그래갖고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은 이 트랜슬레이션은 물체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방법이 뭐냐면은 저 카메라 좌표계하고 물체하고는 안 보이는 쇠막대기로 딱 붙어 있어요. 결박이 돼 있어요. 카메라 좌표계가 쫙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i가 5로 갔을 때 주전자하고 구도 똑같은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간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단계예요. 트랜슬레이션. 다시 환기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죠? 카메라 좌표계를 월드 공간 좌표계랑 딱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원점이 일치가 됐어요. 그럼 딱 봐도 이제 회전만 하면은 일치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UVN을 회전시켜 갖고 이렇게 딱 일치되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카메라 공간하고 물체들은 안 보이는 쇠막대기로 딱 결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은 구하고 주전자가 딱 회전이 돼서 절로 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옮기는 변환? 이거 어디서 보던 거 아닌가? 예. 4장에서 우리가 했다고요. 예. 마지막 페이지. 바로 이렇게 E1, E2, E3랑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UVN을 E1, E2, E3랑 일치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래 써 있는 대로 UVN을 행으로 박아놓은 행렬만 만들면 끝이라고요. 다 배운 거죠. 물론 이 그림 할 때는 뭐 오브젝트 공간이라는 개념을 했지만 지금 이제 그거가 카메라 공간으로 대체됐지만 기본 원리만 그대로 알아서 정리를 적용하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거는 UVN을 행으로 박아 넣어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좌표계가 일치가 되고 실은 그 행렬은 구하고 물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먼저 해서 원점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 행렬 이용해 갖고 베이시스를 일치시켰잖아요. 그럼 카메라 좌표계가 월드 좌표계랑 딱 일치가 됐어요. 그리고 실은 그 변화는 물체에 적용이 돼요. 다시 우리의 목표가 뭐였었죠? 월드 공간에서 정의된 물체의 좌표를 카메라 공간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카메라 공간 좌표를 얻고 싶은데 월드 공간이랑 이미 카메라 공간이 좀 같아졌네? 그럼 저 주전자 주둥이 끝 같은 경우 그냥 월드 공간 좌표를 취하면 지금은 그게 카메라 좌표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따라서 트랜슬레이션 먼저 적용하고 로테이션을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바로 카메라 공간 좌표를 얻게 된 거예요. 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다시 설명하면 여기를 거쳤다가 이제 일로 왔어요. 모든 물체들은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거듭 태어났어요. 월드 공간 뭐 이젠 없어요. 모든 물체는 이제 단일하게 카메라 공간에서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렌더링 알고리즘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스태틱 이미지로는 여러분이 이해를 했지만 다이나믹하게 보면은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네, 이 작업을 지금 수행을 한 거라. 우리 조교들이 참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이해를 위해서 저걸 다 맥스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맥스가 워낙 좋은 툴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을 하면 두 좌표계는 일치가 되고 우리가 원했던 건 카메라 좌표계의 좌표였는데 이미 일치가 돼 있으니 월드 좌표계를 그대로 따오면 되는데 그 새로운 월드 좌표계는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즉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바로 뷰 트랜스폼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갖고 행렬로 정리를 해보면 트랜슬레이션 먼저 정의를 했죠. 뭐 별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i를 네 번째 컬럼에다 박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정의했는데 역시 별거 아니에요. UVN을 행에다 박아 놓으면 된다고요. UVN은 어떻게 나왔죠? 사용자가 주는 거예요. i at up 주면은 그거 이용해 갖고 막 크로스 프로덕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UVN 만들어내면은 된다고요. 그래갖고 당연히 단일한 4x4 행렬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이 월드 스페이스의 모든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면 그 오브젝트의 좌표들은 이제는 카메라 스페이스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이 이제 뭐 공간 이전이라고 하고 원점이 갖게 된 경우에는 베이시스만 이전시키면 되는 거니까 뭐 베이시스 체인지라고도 하는데 공간 이전의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이번 학기 수업 내내 저 공간 이전은 그냥 수없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공간 이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갖고 계셔야 돼요. 특히 두 개의 공간이 딱 떨어져 있을 때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의 결합으로 공간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이건 그래픽스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비전 알죠? 이렇게 딱 영상만 주면은 누가 있다 알아낸다 하는 게 이제 비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비전. 그리고 로보틱스 관절 로봇이 뭐 잡아갖고 이렇게 옮기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는 다 스페이스 체인지 개념을 이용해갖고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픽스하고 비전의 결합이거든요. 예. 당연히 그 공간 이전, 베이시스 체인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3차원을 다루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한 수백 가지 중요한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 글쎄, 난 이거 고를 것 같아. 오케이? 그래요. 스페이스 체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버텍스 쉐이더가 뭐 기본적으로 세 가지 변환을 수행하는 건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오른손 좌표계와 왼손 좌표계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좌표계를 이런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오른손 좌표계예요. 왜냐? X에서 Y로 네 손가락이 갈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G라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오른손만 기준으로 해야 돼? 왼손으로 해보자고요. 왼손의 네 손가락이 X에서 Y로 회전할 때 엄지손가락 방향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쪽이거든요. 요거랑 180도 반대라고요. 이렇게 XY 지축이 왼손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된 걸 왼손 좌표계라고 해요. 근데 저거 왜 꼭 해야 돼요? 예,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왼손 좌표계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래픽스 API의 양대 산맥이 오픈GL하고 디렉3D라고 했죠. 예, 디렉3D 왼손 좌표계 써요. 근데 대부분의 교과서 그리고 오픈GL은 오른손 좌표계를 쓴다고요. 그래갖고 다이렉트X, 다이렉트3D, 디렉3D 막 코딩할 때 왼손 오른손 때문에 진짜 머리 터져요.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래갖고 정확하게 그 관계, 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오른손 좌표계가 하나 있어요. 그냥 통상적인 오른손 좌표계예요. X에서 Y로 네 손가락 갈 때 엄지가 지축을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오른손 좌표계에서 어떤 물체를 하나 내가 모델링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물체예요. 삼각형하고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정점도 거기 몇 개 이제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음의 지축 방향에 지금 저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월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I at up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I를 설정하고 여기에 at을 설정하고 up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방향대로 뭐 UVM 만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그냥 I at이 뭐예요? 여기 카메라가 저쪽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뷰 디렉션이 이렇게 되고 카메라 뭐 위를 향하고 있고 뭐 그냥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상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카메라 버튼 누르면 저렇게 나오겠죠. 좋다고요. 근데 이거는 오른손 좌표계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델을 한번 왼손 좌표계로 여러분들이 포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팅 뭐 별건가 그냥 각 정점 X, Y, Z 그대로 그냥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갖고 얘는 10-5예요. 이 왼손 좌표계에서 10-5가 여기거든요. 좋아요. 뭐 이렇게 배치가 될 거라고요. 얘랑 좀 다르네? 뭐 당연한 거예요. 아까는 지축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물체가 음의 지축 쪽에 있었으니까 저렇게 배치가 됐지만 왼손 좌표계에서는 양의 지축이 저쪽으로 가니까 물체는 이쪽에 있을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카메라 정보를 또 정해요. 그러면 아까 I at 뭐 up 이렇게 정했었는데 똑같이 그 정보도 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I at up 이렇게 정할 거예요. 맞죠? 그래갖고 at 같은 경우 뭐 굳이 계산을 하면 0, 0, 마이너스 5 이런 좌표를 가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at은 0, 0, 마이너스 5일 거라고요.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이거를 putting as is 있는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의 뷰 디렉션은 이제 이쪽으로 잡히겠죠. 찍어봐요. 그럼 당연히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 이해되죠? 바뀌었어요. 좌우가 바뀐 영상이 잡힌다고요. 좀 비유를 들면 우리가 오픈GL을 이용해 갖고 게임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렉트X 버전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갖고 여러분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그대로 포팅을 했더니 좌우가 바뀌어 나와. 이거거든요. 왜냐? 오픈GL 오른손 좌표계, 다이렉트X 왼손 좌표계라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실은 오픈GL하고 다이렉트 좌표계는 그 정도 말고도 더 차이가 좀 있어야 그래갖고 처리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하여튼 뭐 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슈팅 게임을 하는데 내 프렌드는 오른쪽에 있고 애니미가 왼쪽에 있어. 그래갖고 애니미를 향해서 막 총을 했었는데 다이렉트 X를 바꿔보니까 내가 내 동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오픈GL 게임을 다이렉트 X를 바꾸더라도 나는 동일한 경험을 얻고자 원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 포팅한 다음에도 이런 이미지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as is 포팅하면 안 된다고. 근데 솔루션은 너무나 간단해요. 각 물체의 정점들의 지좌표 부호만 바꿔주면 다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오른손 좌표계에서 정의된 건데 G좌표를 다 부호를 바꿔줘요. 그러면 5하고 5가 되겠죠.
그래갖고 왼손 좌표계에서 이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요. 뭔가 정상적이진 않아요. 옛날에 양의 주좌표를, 음의 주좌표를 가졌던 친구들이 지금 양의 주좌표를 갖는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어때? 우리는 영상만 제대로 나오면 되잖아. 근데 애니미와 프렌드의 위치만 안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바뀐 다음에 마찬가지로 I at up도 주좌표는 동일하게 바꿔줘야 돼요. 아까 여기서 at이 0, 0, 마이너스 5였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플러스 5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뭐 I 같은 경우는 0, 0, 0이었으니까 바꿀 거 하나도 없고, up은 0, 1, 0이었으니까 뭐 바꿀 거 없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m만 바뀌는 건데, at이 요게 이제는 놓이게 된다 이거죠. 보는 방향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는 저쪽을 봐요. 그래갖고 오른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이긴 하지만 카메라와 물체들의 상대적인 관계,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딱 얘가 나오게 된다. 친구를 향해서 총질 안 할 거라고요, 이제. 됐죠? 이것이 오른손 좌표계와 왼손 좌표계 왔다 갔다 할 때 직감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픈GL하고 디렉3D 얘기를 했지만 실은 오픈GL 안에서도 이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궁금하죠? 이틀만 참고 수요일에 제가 강의를 할게요. 예. 그래서 그 버텍스 쉐이더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 중에 앞에 두 가지 살펴봤고, 이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변환을 강의를 할 거예요.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버텍스 쉐이더가 수행할 마지막 변환으로 넘어갈게요. 버텍스 쉐이더는 월드 변환하고 뷰 변환 두 가지를 현재 수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 스페이스에 와 있다고요. 이제까지 강의한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이 여기에 새로운 물체 실린더가 하나 추가가 돼 있어요. 예, 요 카메라 스페이스에서 하는 연산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새로운 물체를 하나 추가한 거고, 한편 그 카메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UVN으로 표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월드 스페이스의 축은 XYG로 표기를 했다고요. 근데 월드 스페이스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카메라 스페이스만 사용을 할 텐데, 그럼 굳이 이 XYG가 필요 없는데 UVN을 써갖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X, Y, G축으로 카메라 스페이스를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X, Y, G가 훨씬 더 익숙하니까. 예, 그런 상황을 현재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카메라는 현재 이쪽에 있어요. 뷰 방향은 마이너스 G축이겠죠. 그러면 카메라 버튼을 누를 준비는 돼 있는데, 보통의 경우 버튼 누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작업을 더 수행하거든요. 줌인, 줌아웃을 해요. 즉 카메라가 어느 정도 공간을 잡아낼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와 대비되게 I at up은 카메라의 외부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줌인, 줌아웃에 해당하는 거를 요 그래픽스 카메라에서는 네 가지 파라미터로서 그거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가 FOVY예요. 요거는 Field of View along Y-axis 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얼마만한 시야각을 가질 것인지 그거를 정의한다고요. 요 얘는 뭐 대강 50도 정도의 시야각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얼마만큼 볼 건지를 정의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좌우로 얼마만큼 볼 건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아마 Field of View along X-axis가 될 거라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이른바 종횡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모 h는 하이트, 높이 값이니까 바로 이 값을 얘기하는 거고, 분자 w는 위드스예요. 즉 좌우 방향으로 얼마를 할 건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한 좌우 방향으로의 시야각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눈이 있을 때 눈을 정점으로 가지는 무한한 크기의 피라밋이 형성이 돼요. 즉 요 선분이 그 피라밋의 단면을 나타내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그것을 이제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W하고 H는 바로 이제 위드스를 정의하는 분자하고 분모가 될 거고, 이 경우에서는 에스펙트가 이 종횡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정도 돼 보이는데, 보통의 종횡비로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9분의 16대 9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위아래와 좌우로 얼마만큼 볼 건지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바로 요 실린더예요. 실린더는 요 무한한 피라밋의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내 시야각을 벗어나 있는 거라고요. 그래갖고 얘는 내가 그 카메라로 잡아내지 않겠다, 최종 화면에 그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시스템하고 유사한데, 그거랑 다른 것이 요 부분에 물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처리하기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래픽스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는 요 뒤 그리고 요 앞을 잘라줘요. 그래갖고 앞에 있는 것도 안 보겠다는 거고 뒤에 있는 것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n하고 f라고 하는 두 가지 파라미터로 정의하는데, n은 니어 플레인의 n자, f는 far 플레인의 f자가 돼요. 즉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모든 물체들은 다 음의 지축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실제 잘라져 있는 좌표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f가 될 거예요. 이거를 이름하여 머리 잘린 피라밋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픽스에서는 뷰프로스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뷰프로스텀을 3차원에 보여준 것이 이 그림이에요. 그럼 아까 f of y 때문에 이 실린더는 날라갔고, 이 구도 파 플레인의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겠다라고 내가 선언을 한 거예요.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화면에는 주전자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실린더 없애야 되고, 주전자도 없애고, 오로지 구도 없애고 오로지 주전자만 GPU한테 넘겨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실린더하고 구를 없애는 거를, 뷰프로스텀 바깥에 나가는 거를 없앤다는 뜻에서 뷰프로스텀 컬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픽스에서 컬링이라고 하면은 솎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돼요. 요거는 이제 CPU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뷰프로스텀 컬링은 워낙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고, 그리고 알고리즘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구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수업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제가 강의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뷰프로스텀 컬링을 통해서 뷰프로스텀 바깥에 나가 있는 애들은 잘려지고 없어지고, 오로지 이 뷰프로스텀 안쪽에 들어오는 주전자만 렌더링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근데 주전자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뷰프로스텀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손잡이가 그렇거든요. 여기 빨간색, 까만색으로 표시가 된 이 삼각형이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일부는 뷰프로스텀 바깥에 나가 있다고요. 빨간색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GPU 내부에서 저 뷰프로스텀 바깥으로 나가는 삼각형들은, 그리고 삼각형의 일부분은 다 잘라서 나머지 부분만 처리를 해요. 요거를 그냥 자른다는 의미에서 클리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GPU 내부에서 수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쓸 건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머리 잘린 피라미드 형태의 뷰프로스텀을 가지고 이렇게 뷰프로스텀 바깥에 있는 애들을 자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요 주전자를 대상으로 클리핑을 하려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면 하나, 기울어진 면 두 개, 뭐 나머지 또 기울어진 면이 두 개가 더 있죠. 얘를 포함해서 앞면하고 뒷면을 갖고 잘라야 되는데 저런 피라미드 형태로서 자르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인가? 방법이 요 절두체를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로 한번 바꿔봐요. 그럼 어떠한 변환이 하나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바꾸는 모든 거는 그래픽스에서 변환이에요. 그럼 그 변환을 실은 주전자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뷰 변환을 정의해도 그 뷰 변환이 실제 적용됐던 건 구하고 주전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절두체를 정육면체로 바꾸는 변환을 하나 만들 텐데 그 변환은 주전자에 적용이 된다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자르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 개념적으로 우리는 좌표측하고 평행한 이런 면들 6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평행한 걸로 자르기에는 굉장히 편하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우리는 뷰프로스텀 바깥으로 나간 애들을 잘라줘야 되는데 그냥 카메라 공간에서 정의된 프로스텀으로 잘라내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뷰프로스텀을 정육면체로 만들자. 그러는 변환을 하나 정의하자. 그게 이른바 프로젝션 트랜스폼이에요. 그럼 이 프로젝션 트랜스폼을 물체에다가 적용을 하자. 그 다음에 자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션 트랜스폼이 뭔지 개념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실은 이 좌표계는 좌표계만 놓고 보면 그대로 있는 건데 물체를 변환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변환이 이루어지면 요 주전자를 구성하는 각 정점의 좌표는 달라졌겠죠. 그래갖고 요 달라진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공간을 카메라 스페이스에서 클립 스페이스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약간 마치 뷰 변환에 의해서 월드 공간에서 정의된 좌표가 카메라 공간 좌표로 바뀌었던 것처럼 프로젝션 변환에 의해서 카메라 공간 좌표가 클립 공간 좌표로 바뀐다는 거예요. 클립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 그래서 클립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게 뷰 프로스텀이에요. 단면으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게 카메라 공간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 눈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I고 가상 카메라의 위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카메라를 보면 여기에 실은 렌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렌즈가 있고 이 뒤에 필름이 있잖아요. 그럼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이 렌즈는 빛을 이렇게 쫙 모아요. 그래서 여기다 뿌려주는 거죠. 그게 카메라 원리잖아요. 그럼 만약 이쪽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사람이 거꾸로 나오겠죠. 뭐 이런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진짜 카메라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 그래픽스에서는 가상의 카메라로 어떻게 그림이 최종적으로 그려지는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되면 피곤하잖아. 그래갖고 렌즈를 어차피 가상인데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럼 이쪽으로 모든 물체들이 투영이 돼서 프로젝트가 돼서 여기에 필름에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필름을 우리는 프로젝션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가상의 개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살펴봅시다. 요 카메라 공간에
L1하고 L2라고 하는 두 개의 선분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L1이 길이가 더 길거든요. 근데 얘가 프로젝션 플레인에 어떻게 맺히는지, 그래갖고 양 끝의 길이를 이런 두 가지 투영선으로, 프로젝션 라인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얘네들은 L1의 끝점, L2의 끝점을 지나서 여기에 영상을 딱 만들고, 이 아래에 있는 프로젝션 라인, 투영선은 L1의 끝점 L2를 지나서 여기에 영상을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L1하고 L2는 이 프로젝션 플레인에서 길이가 같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원근법이에요. 가까이 있는 애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애가 작게 보이는 게 바로 이 원리라고요. 이건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게 프로젝션 트랜스폼이잖아요. 프로젝션 트랜스폼은 이러한 절두체를 정육면체로 바꿨죠. 그럼 단면을 보면 이러한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프로젝션 라인, 투영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바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 평행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됐다고요. 가로로 돼 있는 선들이 바로 투영선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L1하고 L2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추론해 보세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걔네들은 이제는 길이가 같아졌어요.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되게 특이한 거네. 바로 우리가 원근법에 따라 갖고 왜 얘네들이 같은 길이로 보이는가를 설명을 했었는데, 프로젝션 트랜스폼은 그 효과를 3차원 공간에서 따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L1하고 L2가 프로젝션 트랜스폼에 의해서 길이가 같아진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프로젝션이잖아요. 우리말로 투영이라고 하거든요. 투영이라고 하는 건 뭐 필름으로 투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차원을, 필름은 2차원이니까 3차원에 있던 물체들을 2차원으로 바꾸는 게 투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카메라는 그렇게 하죠. 실제 3차원 공간을 필름에다 투영시키잖아요. 하지만 그래픽스에서는 나중에 알게 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꾸지 않고 3차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영의 효과, 즉 원근 효과, 원근법을 달성을 한다. 그래서 얘를 그냥 프로젝션 트랜스폼, 투영 변환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무리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절두체를 이러한 정육면체로 바꾼다. 는 것의 의미를 이제 아셨을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렬을 계산해야 되는데 무지무지 복잡해요. 무지무지는 아니고 그냥 1시간 강의하면 되는데 아까워. 근데 책에는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호기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시험범위 아니니까 호기심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냥 이렇게 행렬이 유도된다가 딱 나와요. 근데 이 행렬의 뭐 상당 부분 다 0이고 0이 아닌 애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코탄젠트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 f of y, aspect, f of y, fn, nf 뭐 등등등 다 우리가 초기에 줬던 4개 파라미터들로 정의가 되는 거죠. 예, 이거예요. 그래갖고 4개 파라미터를 준다는 거는 내가 카메라 공간에 어느 부분을 보겠다라는 거를 정의하는 거고, 그걸 사용자가 줄면은 프로젝션 트랜스폼 매트릭스는 그냥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론으로는 다 설명을 했지만 역시 봐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갖고 보겠습니다.
뷰프로스텀이 정육면체로 바뀌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건데, 핵심은 저 변화는 좀 전에 보여드린 4x4 행렬로 정의가 되고, 근데 그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주전자의 정의가 되는 거지, 저 뷰프로스텀하고 정육면체를 보여준 박스 그냥 개념을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실질은 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체는 주전자 하나라고요. 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뷰 변환을 배웠잖아요.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 하면 뷰 변환이 이루어지죠. 그런 건 이른바 강체 변환 아니에요? 물체 외양을 못 바꾸는 강체, 리지드 바디 모션, 간단하게 리지드 모션이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딱 봐도 주전자의 모양이 막 왜곡이 되죠. 뒤틀리죠. 그렇게 해서 얘는 강체 변환이 아니라고요. 외양 자체를 바꾸는 변환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가장 간단한 비강체 변환이 스케일링, 축소 확대잖아요. 얘는 축소 확대를 뛰어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비강체 변환이에요. 예, 끝났어요.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유도를 했고, 우린 GPU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첫 단계가 버텍스 쉐이드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변환을 수행하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 변환 프로젝션 트랜스폼의 행렬을 구했다고요. 그럼 뭐죠? 버텍스 쉐이더가 할 일은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레스터라이저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물체는 이제 클립 공간에서 정의가 돼 있고, 클립 공간 좌표를 갖고 있는 물체를 레스터라이저로 넘겨요. 그럼 이 그림에서 보듯이 오렌지색은 뭐라 그랬죠? 하드웨어로 구성이 된 단계라 그랬죠? 얘는 그냥 정해진 일만 딱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걸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데, GPU에서, 그래픽 카드에서 저 레스터라이저는 클립 공간 물체를 받아들이는 건 맞는데, 클립 공간이 왼손 좌표계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놓고 계속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스터라이저가 받아들이는 물체는 다 왼손 클립 공간에서 정의된 물체여야 돼. 근데 우리의 클립 공간은 뭐죠? 바로 이게 현재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오른손 좌표계라고요. 그럼 안 맞잖아요. 즉 버텍스 쉐이더가 내보내는 물체는 오른손 클립 공간에, 레스터라이저가 기대하는 물체는 왼손 클립 공간에 정의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둘이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버텍스 쉐이더는 소프트웨어야. 레스터라이저는 하드웨어야. 부드러운 애랑 딱딱한 애랑 충돌이 일어나. 그럼 부드러운 애가 바꿔줘야 되잖아. 네. 그래갖고 버텍스 쉐이더에서는 저 오른손 좌표계를 따르는 클립 공간을 왼손 좌표계로 바꿔서 레스터라이저한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오른손 좌표계에서 왼손 좌표계로 변환하는 거 조금 전에 배웠죠. 예, 지니게이션을 해주면 돼. 그래서 프로젝션 트랜스폼에서 물체를 바꿔놓고 모든 주좌표를 음수기호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프로젝션 매트릭스예요. 4x4 행렬이에요. 그럼 하나, 둘, 셋, 4개의 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x, y, z 1이 있어요. 얘는 물론 카메라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좌표예요. 그렇게 해서 x, y, z 1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1이 아니고 하여튼 뭔데 이건 좀 나중에 생각하고, 얘가 음수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얘를 미리
좀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한 다음에 또 결과를 갖고 다 G를 찾아다니면서 바꾸냐고요. 그러지 말고 얘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어떻게 하냐? 다른 애는 아니고 x-y-는 아니고 g-만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x-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예를 들면 이거 곱하기 이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g-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요. 이런 세 개 행은 g-를 만드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요. 오로지 요 행만 기여를 했다고요. 그럼 요 행에 있는 네 개를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그냥 마이너스 g-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거라고요. 그래서 요 행만 마이너스로 바꿔준 게 요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션 트랜스폼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G 니게이션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G축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얘네들의 G좌표는 다 이제는 양수가 된다라는 건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체예요. 레프트 핸드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뷰프로스텀을 이렇게 왼손 좌표의 클립 공간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앞에 보인 요 행렬이라는 거예요. 진짜 끝났어요. 이것이 프로젝션 트랜스폼이에요.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본 거는 이거가 아니에요. 그냥 오른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꾸는 거고 실제는 요 행렬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텍스 쉐이더가 해야 될 일의 기본을 다 마친 거예요. 끝이에요. 6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럼 후에 과정도 전부 다 레프트 핸드 시스템으로 나오는 예,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왼손 좌표기를 쓰는 이유가 나중에 배우게 돼요. 실장 가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의 스크린은 뭐 노트북 화면 다 2차원이잖아요. 근데 실은 그 내부에서는 이 스크린을 3차원 좌표계로 계산을 하거든요. 스크린 좌표계가 왼손이에요. 나중에 보게 돼요. 또 질문. 저 T4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들어가 있고 절반 정도는 나와 있고 어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밖에 나가 있다 있잖아요. 그 두 개 구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벌텍스 같은 경우 T4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벌텍스만 따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실린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나가 있는데 그냥 제외해버리는 거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무식한 거는 뷰프로스텀이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GPU한테 주면은 실장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클리핑 알고리즘이 클리핑은 가위라는 뜻이잖아요. 가위질을 막 하는데 그냥 다 날려버려요. 실린더는. 그래갖고 실은 이제 삼각형별로 막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데 실린더가 1000개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막 1000번 가위질을 해요. 다 헛수고지.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왜 처리했지 하고 들어와서 주전자의 삼각형들을 또 가위질을 하려고 보니까 뭐 일부는 잘려서 나가고 나머지는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가위질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실장에서 배울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일단 그렇게 하면 좀 GPU를 너무 혹사를 시키는 거잖아. 그래갖고 저 렌더링은 GPU가 수행하는 거지만 렌더링을 수행할 GPU에게 데이터를 주는 건 CPU잖아요. 그러니까 CPU에서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짜서 뷰프로스텀 바깥에 있는데 미리 좀 걸러낼 수가 있어요. 아주 무식하게 걸러내는 거는 정점을 쫙 뷰프로스텀이랑 비교해서 이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 평면에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는 막 이렇게 뭐 이상한 평면 방정식이나 넣어보면 알 수 있고 이런 거 대강 알죠? 네, 그렇게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어요. 실린더 같은 경우는 그걸 감싸는 커다란 좀
단순한 물체를 하나 만든다면 이 물체를 비교해 보면 아 밖에 나가는구나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근데 그 강의의 핵심은 아니라서 그 CPU가 하는 일을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 이유로 해갖고 뷰 프로스텀이 굉장히 작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 여기 기준으로 한 3m로 했대봐.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3m 뷰 프로스텀 안에 들어가는 건 이 전체 캐릭터 헬스의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80%는 다 미리 제거를 해갖고 GPU로 안 보내는 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 작업들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고. 근데 그거는 뭐 웬만한 그래픽스 책을 지금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고, 예. 근데 하여튼 이번 시간은 좀 GPU에 집중해갖고 이번 시간이 아니라 이 수업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합시다.